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최종 과제를 하기 위해서 파이썬과 포스트그레스를 연동해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하는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을 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인터넷을 뭐 찾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올려줬던 요거에서 이 B 챕터까지 진행했었죠? 그런데 이제 커넥트 DB, 핸들 DB 이쪽은 안 했는데, 요거를 보고 따라 하셔도 일단 과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저희 수업에 요거 최종 과제에 있는 요거를 그대로 클론해서 갖고 오고요. 저는 갖고 온 상태예요. 실제로는 저 플레이그라운드가 없는데 네, 요 상태로 있죠. 디프로 하면 이제 already up to date 이렇게 뜰 거고요. 네. 그러면은 우선 포스트그레스를 실행시켜야겠죠. pg 도면 해서 한번 어떤 설정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하고요. 보시면은 포스트그레스 12 버전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웹포트는 5431로 나오고 안에서는 5431이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포스트그레스 컨테이너에서 5432가 이제 제 컴퓨터에 5431로 이제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웹포트인 802, 8880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은 LS에서 요 홈 폴더가 컨테이너 내부와 연결된다는 거, 또 일단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123, 어드민 1234, 1234. 예, 이렇게 됐으니까 실행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저는 실행을 해뒀을 것 같아요. 네, 실행을 해뒀죠. 이제 실행을 안 하신 분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로그인한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로그인하는 창 나오고 어드민 1234 치면은 들어가지겠죠. 그리고 서버 해서 뭐 이름은 아무렇게나 짓고요. 호스트는 포스트그레스, 호스트이 포스트그레스 1234.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계속 포스트그레스란 단어가 반복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지금 여기에서 이건 서비스 이름이에요. 포스트그레스를 돌릴 서비스를 제가 임의적으로 포스트그레스라고 지은 거예요. 만약 여기를 뭐 DB라고 한다던가 뭐 앱DB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 데이터베이스 뭐 이렇게 이름 바꾸면 요 부분은 왜냐면 지금 요거는 피지 어드민이 보는 입장에서 이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봐요.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입장에서 얘는 포스트그레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서 쓰는 거죠. 예, 그러고 5432. 근데 아까 외부로는 543212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호스트 컴퓨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윈도우잖아요. 이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제 컴퓨터 밖에 있는 다른 외부 컴퓨터나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같이 돌아가지만 그 다른 컨테이너에서 돌아갈 때는 얘를 5431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근데 얘네들은 이제 같은 묶여 있잖아요. 같은 도커 컴포즈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요거로 내부 포트로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같은 네트워크에 묶이게 되어 있거든요. 브릿지 모드로. 왜냐면 네트워크 디폴트가 도커의 네트워크 디폴트가 브릿지 모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도커에서 관장하는 가상 공유기가 생기고 그 공유기 안에 이 컨테이너 두 개가 들러붙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는 이제 내부 포트로 연락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아까 5432는 여기서의 5432인 거고요. 요거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든 포스트그레스는 포스트그레스라는 메인터넌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굳이 바꾸고 싶다면 바꿀 수도 있는데 저희는 바꾸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유저네임은 지칭되지 않았죠. 여기서 지금 포스트그레스 초기화 아규먼트는 뭐 인코딩은 UTF-8이고 패스워드는 1234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저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도 포스트그레스라는 유저를 만든 다음에 이제 다른 유저를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도커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포스트그레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냥 추후에 크리에이트 유저를 하는 게 저는 뭐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거는 지금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기본 유저하고 패스워드 1, 2, 3, 4는 요 1, 2, 3, 4인 거죠. 그래서 아까 밑에 걸 바꾸면 얘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해서 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포스트그레스 테이블은 저희가 가급적 안 건드릴 겁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메인터넌스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괜히 꼬이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저희가 배달 앱을 만드는 거였죠. 배달이라고 칠게요.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세이브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텅텅 빈 아무런 테이블이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테이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뭐 인터랙션한 방법도 되지만 뭐 수업을 배웠으니까 SQL을 직접 써볼게요. 실제로는 대소공적 구분은 안 해요. 근데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create table user는 이제 id를 갖고 있고 id serial 이거 대문자로 쓸게요. serial primary key 오타가 났네요. 그리고 name은 그냥 중복만 안 되게 합시다. unique 안날 네, 이렇게 해서 유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뒤에 써야 되나? 제가 그걸 안 썼군요. 이게 타입을 안 썼네요. 네, 타입을 안 썼네요. 네, 이러면은 이제 이건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select from user 이러면 뭐 텅텅 빈 애가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얘에다가 뭘 넣는다고 하면은 select into user에다가 뭘 넣어볼까요? 이제 name을 이제 뭐 좀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얘가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하는 걸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파이썬 같은 코드를 하다가도 이 DB를 연결해야겠죠. 그러면은 이걸 일일이 뭐 복붙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요 PG 어드민에서 포스트그레스를 실행한 상태에서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좀 뭔가 연습을 해볼까요? 그라운드에서 약간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파이널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복사를 합시다. 이제 좀 뭔가 어글러져도 그냥 얘를 날려버리면 되도록 약간 가짜 폴더를 만들었어요. 가짜는 아니고 그냥 복사를 했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프로젝트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템플릿, 과제 템플릿이 다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좀 연습이 안 되니까 이걸 잠깐 이름 바꾸고 새 폴더를 만들게요. 프로젝트.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코드를 열고 네. 코드를 열었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여는 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또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저 켜놓은 게 있어서 바로 떴네요. 다시 해야겠구나.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워크패드 이거 잘못 눌렀네. 그러면 시작하는데 좀 시간 걸릴 거예요. 잠깐 끊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작업하고 있던 거를 다시 중복해서 키는 바람에 에러가 있었고요. 우선 뭐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복된 게 없었다면은 그러면 이제 도커 커브즈 다운 했다가 다시 업하면 되니까. 네, 이러면은 이제 파이썬이 잘 깔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일단 뭐 파이 해서 파이썬이 잘 돌아가는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hello 파이썬 f파이 하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포스트그레스에 어떻게 접속을 하냐? 그럼 우선 뭘 깔아야겠죠? 저희는 사이코피지라는 패키지를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바이너리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붙여서 쓸 겁니다. 안 붙이면은 이 컴퓨터 안에 뭔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잘 안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라는 뜻이에요. 사이코피지 3도 개발 중인 것 같긴 한데 우선 저희는 요거를 진행할게요. 그럼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미 컴파일이 된 애를 그냥 받아가지고 돌린다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코드를 받아가지고 돌린다는 건데 본인이 약간 요거 사이코피지를 좀 개선한다거나 오픈소스 기여를 하다거나 그럴 때는 바이너리를 안 까는 게 낫겠죠? 그런데 저희는 쓰기만 할 거니까 이렇게 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코피지를 불러오고요. 그리고 연결을 합니다. 커넥션을 만드는데 사이코피지 to connect 이건 사실 웹페이지 조금만 뒤져보셔도 굉장히 많은 예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의 그럼 여기에 뭘 써야 되냐면은 일일이 약간 항목을 넣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DB는 뭐고 DB 이름 뭐고 뭐 IP는 주소는 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URL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게 약간 추천 방식이기도 하고요. 우선 URL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ID, 패스워드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주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포트 그리고 DB 네임 그리고 막 이렇게 파라미터가 뒤에 이렇게 붙는데요. 저희가 쓸 거는 없고 그럼 아까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는 뭐였죠? 포스트그레스고 1234를 쓸 거고요. URL은 여기서 리눅스로 쓰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리눅스하고 윈도우 맥이 달라요. 그러니까 윈도우 맥은 이걸 쓰는 거고요. 인터널 이걸 쓰는 거고 리눅스는 그 172로 시작하는 다른 걸 쓰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준 코드를 보시면은 주석 처리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321 그러니까 지금 요것도 도커 아니죠? 요거 저희 이 화면 요것도 도커 내부 환경이에요. 그럼 도커 내부 환경에서 이제 다른 도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공유기관에 있는 외부 컴퓨터랑 마찬가지인 거죠. 걔랑 접속을 하려면은 걔를 찾아가야 되는데 왜냐면은 같은 컴퓨터라고 해서 이렇게 127001을 해버리면은 얘가 걸렸구나. 127001 하면은 얘 자기 자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내 컴퓨터를 지칭하는 다른 주소가 필요해요. 그거가 요겁니다. 그래서 5431 해서 dbname은 배달이었죠. 네. 이렇게 되고
일단은 그냥 쭉 가볼게요. 커서라는 걸 만들어야. 커서에 대한 설명은 아마 이론 시간에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드라이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 사이코피스도 그렇고 JDBC 드라이버 뭐 있고, 이제 뭐 언어마다 다 있는데, 뭐 ORM이나 ODM을 쓰는 게 아닌 이상은 이런 커서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뭐를 불러올 거냐면은 저희가 select from user 이거를 다시 쓸게요. 그리고 네, execute 그리고 패치 뭐 사실 로우 지으니까 이게 결과물이 여러 개였어야 되는데 그냥 어차피 저희 한 줄 존 한 명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정확한 더 애를 뽑아보려면은 트레이스백을 쓰는 게 낫죠. 트레이스백 이렇게 하고 여기서 트레이스백 프린트 exec 이렇게 하는 게 뭐 좀 더 정석적인 방법이죠. 그러면 얘가 에러는 불러놓고 왜 안 썼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에 존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은 뭐냐? 커넥션이라는 애를 만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커서를 만들고요. 그리고 커서에다가 SQL 넣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이제 여기 실행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실행을 했지만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데이터베이스한테 요청을 일단 해요. 나는 유저에 대해서 요거를 다 할 거야. 근데 요청이 온다고 해서 이 데이터가 바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데 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DB의 성능 문제도 있고 뭐 무결성 문제도 있고 왜냐면 DB는 항상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요거를 실행한 시점 이후에 내가 이 로우를 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 요청한 시점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요청한 다음에 뭔가 이게 지금은 1초도 안 걸리는 거겠지만 만약에 요 셀렉트 쿼리가 복잡해서 요것만 한 뭐 10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걸 처음 요청한 시점에 대한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그 10초 동안 이 탭을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언제 걸 보여줘야 되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행 시점과 그래서 그 데이터를 푸는 것 그러니까 실행해두면은 이제 DB가 이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 하나만 필요한데 패치 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패치 처음 것만 뽑는 거 아니면 하나만 뽑는 거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사이코피지 공식 문서에서 좀 많이 참조를 하시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서트나 딜리트 이런 거는 요걸 실행하신 다음에 커밋을 하셔야 됩니다. 커밋을 안 하면은 갱신이 안 돼요. 물론 최신 뭐 SQL 알케미 같은 ODM이나 ORM 하면은 그 서비스가 종료될 때 이제 커밋을 한번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걸 설정으로 뭐 바꾸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저희는 굉장한 로우 레벨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로우 레벨로 이걸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 말이 길어졌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insert into name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s 그리고 이름 뭐랄까요 스파이더맨
이렇게 해봅시다.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 그리고 이러면은 패치가 필요 없고요. 이제 리얼트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밋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셀렉트도 그대로 다시 이거 끝난 다음에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괜히 줬네요. 셀렉트 from visual. 네, 여기서는 뭐 커밋이 필요 없죠. 대신 패치 지열 해야 되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괄호를 안 썼구나. 아까 이 코드를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치환하는 거예요. 요 부분에 들어갈 걸 치환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그럼 여기서 봐도 스파이더맨이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SQL을 쓸 때 이 SQL 스트링을 여기에서 돌아가는 거와 그냥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PSQL에서 쓰거나 그런 거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신 요거는 parameterized query라고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요쪽에다가 그 이제 파이썬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됐든 요 안에 들어가는 건 다 문자예요. 요 안에 들어간 거지. 왜냐면은 이거를 얘가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숫자를 쓴다고 해도 지금 요거는 그냥 그대로 문자로 들어간다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이썬에서 쓰는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숫자를 처리하다가 그럼 여기에 넣을 때는 또 문자로 처리해야 되고 근데 숫자와 문자면은 다행인데 이제 더 복잡한 형태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날짜라던가 여러분도 날짜 쿼리 써야 되죠. 그럴 때는 이런 파라미터라이즈드 쿼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빈칸이 들어갈 거지. 여기에 원래 내가 스파이더맨을 썼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그렇죠. 지금 여기에다가 또 스트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도 썼는데 그럼 이렇게 맨날 이스케이프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실용성이 없죠. 여기에 무슨 값이 들어올 줄 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기에 뭐 이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뭐 name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이제 name 딕셔너리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SQL을 실행하는데 근데 여기에 빈칸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는 네가 필요한 값을 넣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저희는 예제가 지금 간단해서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많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이쪽도. 왜냐면은 저희 과제에도 사실 이걸 유도하는 게 있어요. 셀러하고 커스터머하고 뭐 딜리버리 이런 기본적으로 유저 형태를 띠는 애들은 되게 동작이 유사하죠. 특히 로그인도 근데 로그인은 구현할 필요가 없구나. 근데 예를 들자면은 똑같이 번호를 갖고 있고 뭐 이름을 갖고 있고 이메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확인하는 쿼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테이블 명만 달라지고 다른 쿼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때마다 새로운 쿼리를 여러분들 이 SQL 값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SQL을 하나를 돌려 쓰고 이 부분만 이제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공식문서에 더 다양한 기능이기 때문에 공식문서를 찾아보시거나 이제 다른 예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딕셔너리나 튜플이나 리스트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스파이더맨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는 얘가 여러 개 있는 거를 가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지금 저희가 네임 하나지만 이메일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두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0번째, 1번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이거 순서를 얘는 이제 이터럽을 해야 된다는 거죠. 0번째, 1번째 들어갈 수 있게 얘도
뭔가 포문을 돌릴 수 있는 형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튜플도 일단 포문을 돌릴 수 있죠. 대신 뒤집거나 뭐 빼거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어차피 얘는 고정된 값이니까. 아니면 이런 리스트 형태. 아니면 여기에다가 다 이름을 넣어주고 이제 뭐 네임은 이건 자바스크립트 식으로 썼네요. 그래서 뭐 파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뭐 사실 이 정도만 되어도 여러분들 과제하는 데는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원본 프로젝트를 잠깐 복사해서 볼까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fin 잠깐 있고 셀러란 일단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방금 한 내용이 여기 커넥션 파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 스트링을 만들어서 pg 커넥트를 실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커넥션을 받는 거. 그래서 리턴 커넥션에서 get pg 커넥션을 불러오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정확히는 여기서 벌써 get pg 커넥션에서 여기에 약간 전역 변수를 놓는 형태인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설정에 맞는 값을 여기에 다 여기서 넣으시고요. to do override connection info.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커넥션 인포를 여기서 덮어쓰기 하신 다음에 이제 리눅스는 요거를 주석 해제하시고 요거는 주석해야겠죠. 하신 다음에 그냥 커넥션을 불러서 돌리면은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뭐 제가 이거를 내가 예제를 넣어버렸구나. 네, 요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놨죠. id 2일 때. 근데 만약에 s를 안 쓰면 여기가 튜플이나 리스트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아규먼트도 여러 개 제가 예제를 넣어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거를 쓰는 게 조금 핵심이죠. 얘가 인자를 몇 개 받느냐. 요거는 나머지 다 받는다는 거고 한 개를 받을 거냐, 두 개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별표를 해서 그냥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처리할 것이냐. 이 아규먼트는 조금 써보시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벌써 아마 파이썬 셀러 파이에서 3 하면은 뭔가 셀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되어 있고 뭐 나머지는 요게 아규먼트입니다. 지금 id 자리에 3이 온 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뒤에 프로퍼티는 없고 그래서 이걸 참조하셔서 다른 것도 구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하는 법을 진행할게요.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요 배달 덤프에 있고요. 그거를 복사해서 저희 pg 어드민에 있는 포스트그레스 홈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커를 들어가 볼게요. 도커 이제 포스트그레스가 9D네요. 도커 exec it 9D 그럼 cd 홈 들어가면은 여기 배달 덤프가 존재를 해요. 그럼 여기서 pg restore u postgres 이제 d 배달 하고 배달 덤프 이렇게 하는 걸 건데 좀 시간 걸리니까 자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저희 pg 어드민으로 돌아와서 테이블 리프레시 하면은 다 들어와 있어요. 유저는 저희가 테스트를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걸 하시면 안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명령어를 해석해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만든 거는 pg 덤프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일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pg 덤프라는 것을 이제 참조하셔서 뭐 이렇게 했는데 pg 덤프 뭐 fc하고 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지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백업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이름부터가 리스토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스트그레스 클라이언트가 깔려있는 컴퓨터에서 서버가 아니라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보통 네이티브로 서버를 깔면 클라이언트도 같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PSQL이 깔린 곳이면 보통 얘네들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PSQL이 되는 곳에서 여기에 우선 이제 여러분들 접속 정보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격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쓴다 하면 pg 리스토어 해가지고 뭐 해서 뭐 여기에 뭐 리모트 데이터베이스.com 뭐 이런 식으로 URL을 쓰거나 IP를 쓰겠죠. 그리고 포트도 써야 되면 포트도 쓰고요. 그리고 유저를 지정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 옆에는 띄어쓰기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네, 앞에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커로 돌리기 때문에 그냥 그런 외부 리모트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저만 바꿔주면은 돌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유저로 난 이미 같은 컴퓨터 안에 포스트그레스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유저만 포스트그레스로 증명해서 그러니까 요만큼은 유저 증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환경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근데 도커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도커가 아니라 제가 배포해드린 도커 환경으로 저와 완전히 환경이 똑같은 분들은 이 한 줄이면은 실행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뒤에는 상관없고 대신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까 크리트 데이터베이스 했었죠. 요거 지워졌나 보네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베이스 처음 만들면 요거 하나만 있잖아요. 포스트그레스만. 근데 제가 크리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해서 크리트 했군요. 네, 여기서 배달해서 크리트 했죠. 그래서 배달을 만든 상태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백업할 거니 했을 때 난 배달에다가 백업할 거야 하고 파일명을 마지막에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드는 프로그램도 약간 이런 식의 CL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유저라는 플래그 옵션의 값은 얘가 되는 거고 키와 밸류죠. 얘도 키와 밸류인데 얘는 밸류만 있죠. 사실 얘의 밸류예요. pg 리스터가 처리하는 어떤 밸류. 그래서 뭐 보통 헬프를 안 받네. 슬래시 하면 얘는 h가 호스트 네임이어가지고 중복돼서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랑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네임을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파일이 있죠. 저희 과정랑 똑같죠. 그러니까 옵션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데 마지막에 파일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배달 덤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LI를 만드신다기보다는 겪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에 약간 몸을 담는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하면 이제 CLI를 접할 일이 많게 되는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보시면 이렇게 너무 복잡한 걸 만들 수도 없어요. 그냥 결국 다 천천히 뜯어보면 얘는 얘랑 짝이고 얘는 얘랑 짝이고 어떤 옵션을 키고 끄고 뭐 이런 것도 있죠. 벌버즈를 보통 이걸 키면은 뭔가 복잡한 생생한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대신 얘는 값이 없죠. true, false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제도 이런 게 있죠. 예제가 아니라 하셔야 되는 requirement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막막해 보여도 제가 드린 예제 코드들과 지금 이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 생각에 꽤 상당한 부분은 무리 없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쪽에 있네요. 이게 true와 false만 저장할 때 쓰는 겁니다. 네, 요런 거를 사실 다 넣어놨는데 대부분은 요걸 활용하셔서 과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